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 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 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 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예.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 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환경, 시스템.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거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그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뭐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도 들어오고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몫이 더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안는다면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공평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이 쟁점을 가지고 논의가 좀 진전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전병헌 전 수석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떤 상황 연출될지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사안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대충 감이 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집 그리고 의원회 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또 반발을 했고요. 그렇죠. 검찰이 근데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최경환 이런 개별 인사의 개별 의혹도 관심사지만 좀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이신가요? 자, 한번 보면 한 명 전병헌 전 수석은 여권의 중량감은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명 최경환 의원은 야권 특히 친박의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수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검찰이? 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서 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당연히 적지가 않겠죠. 자, 그 파장은 근데 이미 물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여야의 중량감 있는 인물에 대해서 동시 수사에 나선 덤이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한데 언제든 검찰의 수사 칼끝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미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또 뭐 국회의장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실제로 이 국정원 특활비가 여야 의원 5명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나아가
특활비와는 무관한 의원들의 개인 비리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여기다 뭐 의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네.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미 뉴스해부 시간에서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네. 이런 상황이 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압박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사실 이제 국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입법사항인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인 네. 거죠. 여기서 이제 잠시 말을 끊고 마침 오늘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당정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잠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여보세요. 예, 강훈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일단 단도직입으로 오늘 당정청 회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인데요. 왜 오늘 잡으셨습니까? 당정청 협의가 이례적이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경과보고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공개 회의에서 경과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체적 순서가 쭉 있습니다. 있었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3당이 다 대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 그러니까 야당도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문을 하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살신성인의 자세와 관련해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이란 게 바로 오늘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아, 그거는 정말 너무 이렇게 앞뒤를 맞추신 것 같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갖고 공수처 방안을 발표하는 이런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과도하게 해석한 거라고 볼 것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네. 검찰은 우리 그러니까 그 손에서 놓았다. 오히려 살신성인이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표상으로서 전병헌 전 수석의 출두 이렇게 뭐 연결해서 그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을 때 마치 전병헌 수석은 기소될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 너무 과도한 거고요. 오히려 성역 없이 하겠다라는 또 의지, 또 그런 맥락에서인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그 이제 그 검찰개혁 1호로 이제 공수처 설치 방안 오늘도 이제 이걸 집중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당장 법사위를 거쳐갈 수 있느냐부터가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맞습니다.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 오후 2시부터 아마 법안 4건 심사하면서 이 법안이 심사가 됩니다. 근데 네, 현재까지 이미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으로 내일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한편으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경환 의원 집과 그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검찰의 칼끝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검찰의 현재 그 수사 상황과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야당의 입장, 이 함수 관계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핵심은 그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이 문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80% 이상. 네. 저희가 야당을 공격한다는 어떤 방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정부에서 네. 검찰은만 이용하면 되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는 더욱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은 그냥 우려일 뿐이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검찰, 야권 함수 관계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네.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 가운데 105억 원을 상납받았다. 네. 이게 국정원 상납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단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
해당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움직임도 이 함수관계, 이 맥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예, 검찰 수사가 확대가 돼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이고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주문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기조가 이런 거라면 반드시 그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검찰 개혁 방안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네. 특히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제 역학관계 이거 역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을 확인한 뒤에 오늘 열렸던 당정청 회의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강훈식 의원은 물론 방금 전에 부인을 했습니다만 개혁 촉구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읽을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그러니까 뭐 여당 의원들도 동의할 수가 있는 건데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기 위한 퍼포먼스로 읽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검찰과 정치권의 역학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이죠. 지난 주말에 그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 해설 보도가 막 나왔는데 이거 두고 혹시 하시는 말씀 아니신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알아봤는데요. 네. 우선 그 사퇴설을 청와대나 이철성 청장 본인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경찰 좀 안팎으로 알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 경찰개혁위원회 말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개혁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청장이 좀 다독거려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경찰개혁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 사퇴설이 어떻게 보면 청장 흔들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개혁 흔들기 이런 차원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개혁의 향방에 따라서 경찰개혁이 연동이 되어 있고 네. 바로 이렇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물 밑에서 물 위에서가 아니라 물 밑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뭔가 플레이 내지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다스의 아버지. 다스. 그 실소유주가 MB님이라고 폭로했던데 그 다스의 전직 경리팀장이에요. 아이, 그야 뭐 그 사람 생각인 거고 그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에이그. 호영 씨랑은 무슨 관계예요? 누구, 우리 정특급? 예. 그 전에 BBK 그 다스 비리 의혹 수사할 때 정특검이 고의적으로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나왔구나, 그 얘기도. 한마디로 이 비리를 수사하랬더니 비리에 동참했다. 그랬대?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난 몰라, 뭔 얘기지, 나는. 아이고, 참.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그 일은 권력 밑에서 한다. 응? 그런 거는 나이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그거? 아유. 그거 봐. 선수지, 나도. 프로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 난 놀랍지도 않고. 그렇잖아. 그랬겠지, 뭐.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별일 아니야. 힘내고. 얼러려? 다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아자아자 합시다. 아이고, 괜히 또 센 척. 다들 저 수고들 하네, 뭐. 밥은 먹고 하나? 날 추운데 먹고 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다고 별일이 별일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왜 마음의 준비? 아이고. 응? 아이고, 아시면서 뭘, 아이고. 비켜요. 추우니까 들어가게. 아이고. 나는? 와요. 빈방 많어. 응. 왜 나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나 요즘 낯도 많이 가리고 방도 많이 가리고 그래. 요즘 내가 가리는 게 많아졌다. 적응하게 될 거예요. 예약도 안 했는데 참 빈방 맞다네. 그건 참 다행이네. 백반집 빈방 맞지? 그래. 가자. 들어가자. 난 그 얘기 보자. 아니. 나 따라와. 아무튼 문 열어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어디다가 넣어서 주던가요? 뭐 돈을 뭐 소쿠리에다 넣어갖고 왔겠습니까? 소쿠리 재밌다. 소쿠리, 야, 광주리나 항아리 막 이런 거, 잉? 보재기. 까만 비닐봉지 어때? 근데 그런 건 모양이 안 나니까. 그게 모양은 또 중요하지. 007 가방에다가 딱 이렇게. 거기 풀로 채우면 1억 5천까지 들어가. 빳빳한 놈자다, 응? 풀로 채워진 가방 딱 10대. 아이고, 그 냄새 10대 팍 나자. 정말. 냄새 팍 나고. 길에서 접선했다며? 예. 무슨 영화 찍어? 국민 혈세 빼먹는 짓거리하면서 뭐 영화 찍어? 예. 응? 나 때 정무수석실에서도 그 달달이 돈 주면서 거기다는 잡지에다 끼워서 줬대요. 장관했던 윤선 씨는 또 뭐래? 연락이 안 돼서. 재밌는 잡지였을까? 그 잡지 볼 땐 귤 까먹으면서 볼 때가 좋더라. 안 해먹겠어? 등 지지면서. 그립다. 등 따시고 배부르던 시절. 말해 뭐합니까? 사무칩니다. 근데 특활비 1억 받았다는 의혹에는 저 최 의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본인은 뭐 안 받았다는데. 근데 국정원장 했던 뱅기 시대 얘기하고 몇 사람이 불어 때문에 줬다고. 뭐 수사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 국정원장 했던 사람까지 그렇게 줬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으면은 이 사실이면 이 파장이 크지. 크지요. 사실이면 그게 과연 그 한 사람한테만 줬겠느냐. 이런 얘기로 자연히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가 줬을까? 응? 줬다면은 그게 또 로비의 성격도 있는 거고. 일단 국회의원이 특활비 받아 사적으로 썼으면은 행정부를 감시 겐지하긴커녕 돈에 매수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응?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만으로도 중대 범죄입니다. 범죄님이라고? 중대 범죄입니다. 범죄를 이렇게 높여 불러. 범죄님이란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범죄니까지 했습니다. 그게 범죄님으로 들려. 왜 범죄를 이렇게 숭상을 해요? 그러냐 누굴까? 떨고 있나? 부들부들. 바들바들. 우리 식구들 아침 신문 보기도 겁나 되잖아. 그런데매요. 소속위원들 하나둘씩 수사 선생이 오르니까. 응? 아이고, 예상을 못했었구나. 너무 전방위적으로 털어대는 거 아니냐. 응? 이러다 당 자체가 남아나지 않겠다. 이 우리 세력의 괴멸을 원하는 거냐 뭐냐. 응?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었냐고. 응? 본인들의 한 짓들을 돌아보면. 돌아보질 않았나 보지. 돌아봐서 본인들이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래. 없는 죄를 만들어서 털지는 않으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 털어냈던 시절이 지금이 아니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응? 솔직히 말로 지금 정권이 진짜 말 그대로 보복하자 마음먹었으면은 우린 다 죽었어.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이게 뭔가 마음이 약해 독하질 못해. 그게 지금 정권의 약점이지. 그 약점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잘못해놓고도 이렇게 까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불? 근데 문제는 이 보복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하염없이 털린다는 거지. 너무 털려. 탈탈탈탈이야 아주 그냥. 응?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9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아주 알차게도 말아 잡쌌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맞췄다. 아이고. 응? 그렇잖아요. 범죄가 나오는데 덮을 수는 없잖아. 나오는데 덮을 수는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9년 동안 나라 작살냈던 거. 이 범죄가 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야. 그러니 앞으로 걸려 들어갈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도 알면서도 받아들이긴 힘들 거야. 받아들여야지. 나만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애들 불쌍하잖아. 불쌍은 개코나. 봐봐. 정치 보복 하면서 징징징징 하는데 그냥 눈물 나 보면 있으면은 애들 불쌍했어. 아이고 이거 앞으로 가는 놈도 많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죄 지은 거 없으면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죄 지은 것들만 무서워하겠지 뭐. 응?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뭐. 아니구나. 놀래라. 난 벌레인 줄 알았네. 벌레. 난 벌자만 들어가도 무서워. 이젠 마음의 준비나 하세요. 노래 들려드릴게. 뭐 마음의 준비를? 다나.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래? 이게 다나? 동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요? 아기,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세종이에 프린트된 거는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이면제에 대한 것을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봐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세종이 혜택잖아. 그래? 그리고 양선장. 이면지 쓰면 뭐가 어때서? 나 때문이 아니잖아. 반대꾸 읽고 그러잖아. 양 선장. 양 PD 부르는 거야? 양 선장 부르는 거야? 양선장.
배문 걸어잠고 얼른 출발이래.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다 말 거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뭘 이렇게 알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겁도 없이 맨날 너하고는 상당히 많이 나왔구만.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것이 글쎄 어떤 여중생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 70대 택시기사 아저씨를 때렸다잖아. 여중생들이? 그래. 걔네들이 아침 8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택시를 발로 차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시는 70대 택시기사 뺨을 때렸다는 거 이것들이. 아니 그게 무슨 중학생이야? 깡패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그것들 버르장머리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고 하니까 양선장 뭐냐가 빨리 출발하자고 문 걸어 잠가. 아귀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뭘 또 어쩌게. 죽이자. 그 아직 어린 애기들을 그 정신 차리게 하면 쓰지 어째 그렇게 쌀바라는 생각을 해. 아니 응?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주기자. 깜짝 놀랐네.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다수 주인 보느라 바쁜데 물고 안 나 지금.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먼저 걸린 것 같은데.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중학생 여자애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할아버지 뻘되는 택시기사의 뺨을 때려. 아는데?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뭐라는데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걔들이 술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마셨더래. 뭐시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가야 되니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빼고 싶은 걸 얼른 빼서 틀어. 소개해. 그거 꿀호떡 아니라는데 자꾸 배에다 집어넣어 못 먹어. 그래 이거. 서라. 앞으로 국회에서 요 쟁점을 가지고 논의가 좀 진전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전병헌 전 수석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떤 상황 연출될지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사안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대충 감이 옵니다. 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집 그리고 의원회 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또 반발을 했고요. 그렇죠. 네, 검찰이 근데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최경환 이런 개별 인사의 개별 의혹도 관심사지만 좀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이신가요? 자, 한번 보면 한 명 전병헌 전 수석은 여권의 중량감은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한 명 최경환 의원은 야권 특히 친박의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고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수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검찰이? 네네. 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서 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당연히 적지가 않겠죠. 네. 자, 그 파장은 근데 이미 물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여야의 중량감 있는 인물에 대해서 동시 수사에 나선 덤이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한데 언제든 검찰의 수사 칼끝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미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장 오늘 또 뭐 국회의장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실제로 이 국정원 특활비가 여야 의원 5명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나아가 특활비와는 무관한 의원들의 개인 비리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다 뭐 의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뉴스해부 시간에서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꾸리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목이 더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안는다면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예.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네.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공평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예.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돌아섰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예.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그렇죠.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예. 네.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예.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네.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예, 환경, 예. 시스템.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건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그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뭐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